그럼 지금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각 1번씩 같이 확인해 봤죠? 그래서 지금은 각 2번 같음, 다름, 상하, 순서의 각각의 두 번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부교재 겸 그다음에 이제 과제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로 전달해 주세요. 요게 2주치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읽고 있고 그다음에 문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제일 위에 거기 3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1장 문장의 중심 내용 찾기 찾았어? 그래서 한 장당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얘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또 쭉 넘기면 2장, 두 문장 이상에서 또 내용 찾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9쪽입니다. 9쪽.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먼저 뭐부터? 우리 복습하기. 우리 교재, 본 교재 복습하기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과제집에서 한 장씩 3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네요. 3쪽부터 8쪽까지 거기에 있는 거는 아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내용 읽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뒤에 정답이 있어요.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틀린 거 고쳐오시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문제들 이거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숙제 정리할게요. 숙제 첫 번째 복습하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복습하기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한 걸음 더도 있죠. 한 걸음 더 어려운 거 있죠. 한 걸음 더도 복습하기 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해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부교재 과제집 요거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제1장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시기를 잘 지나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고등학교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이번 여름방학 때는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설명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볼게요. 이제 본문 봅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는 이제 은는이 붙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야. 서남사 가는 길과 관련되는 거구나.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 승성교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주술관계를 확인하게 했던 거지. 그 이 문장에서 전체 서술어가 뭐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전체 서술어가 뭐야? 그렇지, 있다.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다시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서술어라며? 그럼 이거가 호응하는 주어는 뭐야? 이거 호응하는 주어는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그렇지, 승성교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승성교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승성교와 관련된 설명들이 더 있죠. 첫 번째 뭐 있어? 승성교가 뭐래? 돌다리래. 그런데 어떤 돌다리야? 독특한 미감이 있대. 됐어? 지금 승성교와 관련된 설명들이죠?
하나, 둘, 셋. 서남사 가는 길에 있고 독특한 미감이 있고 돌다리. 왜? 이 문장은 승성교에 대해서 주술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 승성교에 대한 거야. 그러니 두 번째 문장을 보니 직접적으로 승성교는 우리 은는이 붙는 대상이 네모를 치기로 했으니까. 승성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아까 로서 끊어주기로 했던 거죠. 끊어주면서 지금 뭐 하기로 했어? 끊어주면 이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거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던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승성교는 경계라는 얘기지. 승성교는 경계 됐잖아. 경계가 무슨 뜻이야? 경계가 무슨 뜻이죠? 경계는 두 사물이 맞닿는 지점이 경계지. 두 사물이 맞닿는 지점이 경계인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구분되는 점이 경계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뭐뭐 위해 나오면 다 끊어주세요.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게 이제 한자어에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고3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 고3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 서남사 저 사자 옆에다가 이게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한자를 같이 써주는 거잖아. 무조건 힌트야.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독해 그 다음에 문학 감상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다시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지금 한자를 같이 써준다. 이건 일종의 힌트입니다. 이거 절사자를 말하는 거지. 산에 있는 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사람들은 산사에 가기 위해 서남사에 가기 위해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러면 지금 경계라며 앞에 있는 거 연결해 볼까? 그럼 산사는 다리가 경계래. 지금 승성교가 경계래. 그럼 뭐와 뭐의 경계인 거야? 그럼 뭐랑 맞닿는 거지? 지금 이 문장에 따르면 번잡한 속세와 이거의 경계라는 얘기인 거지. 번잡한 속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승성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경건한 세계가 있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야. 산사에 이르기 위해. 그럼 산사에 승성교는 바로 서남사가 가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니? 지금 다리를 건넌다는 얘기는 절에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산사는 또 뭐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바로 얘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옛사람들이 찾았던 산사는 그래 끊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번잡한 세상과 그래 여기 대비가 무슨 뜻이죠? 다르다의 뜻이죠. 대비는 다르다의 뜻입니다.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구분된다는 거지. 그래서 산사는 경건한 공간이다. 경건한 세계다. 됐어요? 다시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성교 다리에 대한 얘기야. 다리는 경계야. 그리고 이 다리를 건너서 어디에 간대? 산사에 간대. 그럼 건너서 간다는 얘기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 산사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그래 은는 붙었으니까 확인해야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수분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이거 좀 어렵네. 다시 끊어서 볼게요. 지금 사막은 산맥이 산맥이 얘와 호응하는 서술어 뭐야? 산맥이 얘와 호응하는 서술어. 그렇지. 차단하여.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대. 그럼 뭘 차단했어? 지금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세모 쳤다. 한편, 그런데. 한편이나 그런데가 나오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화제를 전환합니다. 화제를 전환한다는 얘기는 설명할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화제를 전환한다는 얘기는 설명 대상이 달라진다고. 그럼 설명 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설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편이나 그런 데가 나오면 끊어. 여기서 끊어. 한편, 그럼 끊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합니다. 물론 지금 얘는 지문이 짧으니까 어렵진 않지만 이 한편이 한 문단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글 전체로 본다면 가운데 부분이나 끝부분에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 한편을 보면 한편 앞에서 일단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한번 머릿속에 정의. 얘는 산맥이 수분 이동을 차단해서 형성되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거야. 그럴 때 그 다음 보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이 나왔어. 지금 여기 있는 말이랑 같아 달라. 말 자체가 표현이 용어가 다르죠. 그럼 설명 대상이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다는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지금 화제가 전환됐어. 그러면서 설명 대상이 추가되는데 즉 설명 대상이 여럿이 되면 꼭 뭘 생각하느냐? 공차를 생각합니다. 공차? 공차. 설명 대상이 여럿, 둘 이상이 되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결국 이 공통점은 우리가 보면 같음으로 연결이 될 거고 차이점은 아마 우리가 다름으로 짝을 맺게 될 거다. 지금 여기에서 한편 그런 데 나오면 설명 대상이 달라진다. 화제가 전환이 된다. 그럼 첫 번째 뭐 하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자. 두 번째로 설명 대상이 달라졌으니 뭘 생각하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려고 하자. 그것이 그 글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나왔으니까 세모 치고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고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안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봤던 거죠? 끊어. 그럼 해안과 차단되어 있을 이거 뭐랑 같아? 지금 이거랑 같은 거지. 대륙이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네요. 지금 얘랑 공통점, 얘는 차이점. 다시 설명 대상이 나눠지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 그럴 때 같음으로 묶이는 것, 다름으로 묶이는 것. 그럼 문제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볼 때 이건 뭐 그냥 본문을 볼 때 마찬가지인데 특히 선택지를 볼 때 이렇게 와가로 묶였어. 와가로 묶이면 같이 생각하지 마.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 이렇게 가로를 쳐서 건너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산맥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아 틀려? 맞죠? 그거 지금 확인했잖아.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괄호에 있는 부분을 따져줘. 타클라마칸 사막은 산맥의 영향을 받아.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다시 지금 선택지를 처리하는 것도 여러분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읽었으니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쪼개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자. 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얘 맞는 거구나.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뭔가 좀 글을 내가 분석적으로 잘 읽고 있구나 이런 느낌 안 들어? 나만 분석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모자 써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아이 컨택트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에 걸맞는, 아니지, 걸맞은 어려울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됐든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특강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수업하던 그 책 읽기 글쓰기 수업이 됐든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쪼개서 분석해서 보는 연습 훈련을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를 경험할 거예요. 글의 숨은 의미라든지 혹은 그 글쓴이가 숨긴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더 잘 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 당연히 단순하게 독해 실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과에 대한 이해들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볼게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이런 거 뭐뭐 중 이거 중 나오면 여러 개란 얘기인 거지. 중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은 뭐가 되겠어? 상하가 되겠죠. 그러면 저걸 보고 이제 뭐 해야 돼? 아미노산 중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중 때문에. 그러니까 글에는 힌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힌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반응하려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지금 아미노산 얘기. 아미노산 뭐한데?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된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아까 우리 부정 표현에서 X 하기로 했죠? 합성이 안 돼서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 합성할 수 없어서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야. 지금 아미노산 중 일부는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체내에서. 얘는 합성할 수 없는 거고. 됐습니까?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에는 첫 번째 지금 뭐 얘기했어?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아미노산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어때? 스스로 합성할 수 없대. 지금 저는 칠판에다가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어디에다가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야? 머릿속에. 지금 이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 짧은 이제 문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 문장, 두 문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5줄이나 된단 말이야. 긴 거라고. 문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다가 저장해두는, 입력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봐야죠. 계속 제한 아미노산 설명 대상이 달라졌네. 앞에서 뭐 얘기했는데? 필수 아미노산 얘기해서 일부 제한 아미노산. 그럼 아까 전에 설명 대상이 달라지면 뭐 생각하기로 했어? 같음과 다름,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지. 그런데 이미 공통점은 알겠네. 왜? 얘도 뭐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제한아미노산의 위치가 되는데 제 위치는 여기이거나 아니면 여기일 수 있죠. 맞지? 무슨 말이냐면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거고 아미노산 중에서 제한아미노산이 있는 거니 일단 여기는 될 수가 없지. 왜냐? 지금 필수라는 말하고 제한이라는 말 자체가 아미노산의 범위를 어떻게 한 거야? 좁혀준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위치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얘는 1번이나 2번의 위치가 될 텐데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죠. 계속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니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여기서 끊어야죠. 합성에 필요한 것에 비해서 공급된 양이 어떻게 한 거야? 가장 낮은. 포함된 공급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가장 낮은 것을 제한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은 이런 거예요. 식품을 통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개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뭐라는 거야? 제한아미노산이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제한아미노산의 위치는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2번이요. 그렇지. 지금 얘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 얘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지. 문제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제외한, 그럼 봐봐. 필수 아미노산 제외했어. 그러면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얘를 뺐으니 1번에 해당하는 거지. 다른 아미노산 1번이야? 제한아미노산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왜? 제한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밑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의 설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여기 뒷부분이 틀렸네. 됐습니까? 마지막이에요. 세 시간 수업 안 힘들죠? 힘들긴 한데 할만하죠? 네. 아주 격한 반응을 감사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힘든 거 참아내는 거죠. 빨리 끝낼게요. 빨리 봅시다. 나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았었는데, 학습 태도도 좋고, 대답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거 견딜만한가 보다 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년부터 여름방학 특강은 3시간씩 해야겠다. 너희들만 당할 수 없잖아. 아닌가? 안 돼. 그래. 우리는 힘들었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들은 힘들지 않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똑같이 힘들지. 승우 맞지? 승우. 그러니까 너 밑에 있는 애들도 힘들어야겠지. 그렇지. 네. 그래서 내년 여름방학 특강 이제 무조건 3시간씩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2시간씩 했거든. 근데 이제 올해 여름방학 일정이 짧아서 3시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지 어쨌든 조는 친구들도 없이 잘 따라와서 내년에도 3시간. 여러분들이 그걸 원했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봅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아까 방향성을 드러내는 거 표시하기로 했죠? 온도가 올라가. 에너지가 늘어나면 끊어야지.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뭐뭐면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끊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달라져. 결과도 달라지는 거지. 나오면 무조건 결과랑 짝을 맺어서 기억해 주세요. 에너지가 늘어나면 압력이 상승한대. 이거 어떤 관계라고 하지? 어떤 관계야? 다 방향이 똑같잖아. 어떤 관계 그러면? 비례관계잖아. 방향이 다 똑같으면. 그 결과 수소가 밖으로 밀려나고 수소가 밖으로 나간대요. 이 부분. 얘는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중심부의 온도가 낮아진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건 뭐였어? 중심부의 온도가 어떡한 거야? 높아지는 걸 봤잖아. 맞지? 근데 낮아진대. 근데 앞에가 뭐였어? 그 비례관계라며.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비례관계였으니 낮아지면 에너지가 줄고 압력이 어떻게 되겠다?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죠. 왜? 지금 얘랑 온도가 올라가 얘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3학년 때는 지문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쓰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절차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동하는 것이 상대가 이해하기 쉽겠지. 그런데 3학년 때 글을 보면 이게 없어. 한 번에 갑자기 훅 뜁니다. 원래는 지금 이렇게 2단계 했던 거를 한 단계로 한 번에 표현한단 말이야.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추론 문제로서 나오게 되는 거야.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만 써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빼는 거야. 그럼 얘 빼면 어디에다 가내겠어? 얘는 선택지로 가는 거야. 왜? 지금 이거 제대로 이해했으면 뒤에 것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추론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 예측이 항상 맞을 수는 없어. 그런데 틀려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가 나왔네. A 아니구나. B가 더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측하면서 읽는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줄어들게 된 압력은 떨어진다. 사실은 제가 한 문장을 뺐어요. 수소가 밖으로 밀려난다고 했으니 이것까지 포함. 그 결과 밀려나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어떻게 돼서 수소가 들어와야지. 그거 아니겠어? 이렇게 쭉 인과관계로 이어졌으니 끝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야죠.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도. 문제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그거를 지문이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이거다. 중간에 여러 개의 단계를 해서 차근차근히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글을 빼고선 전개를 한 것인지. 문제 볼게요.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핵유감 에너지와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죠? 봐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지금 여기 우리는 딱 화살표 다 위로 했기 때문에 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반비례여도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반비례여도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걸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에너지와 이제 비례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2개의 문장이 된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이렇게 읽는 방법으로 문단도 보고 문단간도 볼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읽는 방식은 똑같다.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듯이 아무 생각이 없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난 아무 생각하고 없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읽혀. 자꾸 이렇게 보게 돼.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3학년 때까지. 바꿔 얘기하면 1, 2학년 때 국어에 모의고사 성적이 나빠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도 돼. 여러분 자꾸 시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는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답을 이끌어내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저게 안 되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고 1, 2, 3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쉬웠어.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간 안에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었으니 내가 생각할 때 문제를 풀었다의 의미는, 기준은 정답률이 90%는 돼야지 문제 푼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90%는 돼야지 문제를 푼 거지. 90%가 안 되는데 뭘 문제를 푼 거야. 그건 찍은 거지. 어떤 친구가 막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아니야, 심지어는 막 20분 남았어. 그런데 점수가 70점대야. 반대로 나는 20분, 그러니까 한 지문, 두 지문을 못 풀었어. 그럼 보통 한 지문에 몇 점 정도가 되냐면 10점, 2, 5, 10, 네, 10점가량이 됩니다. 한 지문에. 문제가 딸린 게 4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 되는 거니까. 두 지문 못 풀었어. 근데 정답률이 100%야. 내가 푼 거에 대해서는 다 정답을 맞췄어. 그럼 이게 80점이잖아. 그래? 90점 해보자. 90점? 그러니까 90%를 해보자. 지금 내가 그러면은 80점 중에 90%면 얼마야? 98에 72. 72점이네. 20분 남고 70점 맞는 거랑 내가 두 지문을 못 풀고 72점, 90% 나와서 72점 맞는 거랑 어떤 점수가 더 높아? 72점 더 높죠.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누가 더 크냐? 이 72점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얘는 속도가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읽는 건 문제가 아니란 얘기거든. 반면에 20분이 남은 친구는 얘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 3학년 때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시작하긴 하는데 그때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잘 못 버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쉽게 안 바뀐단 말이지. 20분 남기고 70점, 80점 남는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그거는 일단 잊으세요. 내신 문제 풀 때는 시간에 대한 부족 거의 없어. 그런데 모의고사는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껴. 그런데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 관련되는 건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지문이든 정확하게 읽고 풀어내는 훈련,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봐봐, 우리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되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었다고. 내가 봤을 때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답이 맞는지도 생각해보고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지. 지금 요 느낌, 이 과정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오늘 처음 수업했는데 학습 태도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대답해 주는 것도 좋고 웃어주는 것도 좋고 첫 수업치고는 대략 만족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일단 첫 번째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제 3가지 설명했죠? 그 과제도 잘 수행해 오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